여러분, 강사님이 발차기 2바퀴 돌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슬금슬금 줄 뒤쪽으로 빠지시는 분들 계시죠. 발차기가 차도 앞으로 안 나가고 앞사람이랑 킥판 잡고 같이 출발했는데 앞사람은 저만 치가고 나는 제자리에서 물장구만 쳐서 자괴감 느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세게 찬다고 앞으로 나가던가요? 아마 그냥 허벅지랑 종아리만 터질 듯이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겪는 건 체력 문제가 아니라 발차기 메커니즘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왜 여러분의 발차기가 안 나갔는지, 그 해법이 무엇인지 싹 정리해드릴게요. X형 발차기를 차도 앞으로 안 나가고 숨은 턱 끝까지 차다면 여기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워터클렌즈 자유형 장거리 완성반 후기를 확인해보세요. 편하게 호흡하며 장거리 수영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자유형 발차기에서 다리를 아래로 내려 차는 걸 다운킥, 위로 올려 차는 걸 업킥이라고 합니다. 이 둘을 번갈아 가면서 차는 게 바로 자유형 발차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다운킥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발차기를 앞으로 나가는 힘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평형을 빼면 발차기가 추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대충 차도 되겠네? 근데 발차기의 진짜 역할은 추진력이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라앉는 하체를 띄워서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거예요. 발차기가 가라앉으면 우리 몸은 물속에 비스듬히 박힌 닻이 됩니다. 그 상태로는 아무리 팔을 저어도 닻을 끌고 나가는 꼴이라 앞으로 안 나가요. 그럼 이 하체를 누가 띄울까요? 물을 아래로 꽉 눌러주는 다운킥입니다. 발등으로 물을 누르면 그 반작용으로 하체가 떠올라요. 그래서 다운킥이 핵심인 겁니다. 업킥은 다리를 편 채로 가볍게 올리기만 하면 되고, 힘은 누르는 다운킥에 싣는 거예요. 발차기를 제대로 차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운킥을 찰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발등으로 물을 뒤로 민다고 생각하면 슉슉 소리가 나며 앞으로 잘 나갑니다. 단 이때 수영 초보자라면 일단 무릎 펴고 차는 것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순서를 건너뛰고 처음부터 무릎을 굽히려고 하면 10중 8구 무릎을 아래로만 깔짝대는 자전거 페달 발차기가 됩니다. 집중해야 되는 감각은 발등으로 물을 누르는 감각을 느껴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을 확실하게 알려면 천천히 차보셔야 됩니다. 빠르게 휘저으면 물이 도망가지만 천천히 누르듯 차면 발등에 물이 mul직하게 걸리는 이 물감이 잘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하면 사실 하체는 다리만으로는 뜨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코어를 띄우려면 발차기와 팔동작의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 물을 뒤로 다 밀어내는 피니시 순간에 발차기를 차는데 이러면 다리가 가라앉습니다. 그게 아니라 손이 물을 막 잡는 캐치 순간에 다리를 강하게 다운킥으로 눌러차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반작용으로 엉덩이가 쑥 올라와요. 마치 팔다리가 한 몸처럼 굴러가게 하는 거죠. 이게 고수들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런 고수들의 팁을 알아도 막상 수영장에 가서 해보면 쉽게 되지 않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숨만 차고 멍하니 옆레인만 쳐다보다가 오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지상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상 연습법은 일단 서서 한쪽 다리씩 엉덩이와 아랫배에 힘을 주고 다운킥, 업킥을 천천히 따라하세요. 무릎 힘이 아니라 엉덩이에서 시작된 힘이 발등까지 채찍처럼 전달돼야 합니다. 무릎은 일부러 굽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굽혀지는 거예요. 이 느낌을 지상에서 익힌 뒤에 물속에서 똑같이 차보면 발등에 물이 착 감기면서 한 번에 엉덩이가 떠오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발 모양까지 정석으로 잡으면 효율이 더 올라갑니다. 발꿈치는 살짝 벌리고 엄지발가락은 닿을 듯 말 듯 모아주세요. 고관절, 무릎, 발목은 살짝 안쪽으로 회전시키는데 이렇게 하면 발등으로 물을 미는 면적이 넓어져서 한 번에 더 많은 물을 뒤로 보낼 수 있습니다. 대신 발목의 힘은 꼭 빼주셔야 합니다. 무릎 얘기가 나온 김에 짚을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초급반에서 무릎 펴세요, 굽히지 마세요 이런 얘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죠? 근데 오히려 초보자 때 배운 것 때문에 무릎을 빳빳하게 편 채로 계속 차게 되면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흔들림이 상체까지 올라오고 온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발차기 폭이 커지면 무릎도 더 굽고 폭이 작으면 살짝만 굽어요. 그러니 각도를 미리 정하지 마시고 발목의 위아래로 움직임에만 집중하면 무릎은 알아서 따라올 겁니다. 발차기를 정리하면 초보자 때는 무릎을 펴고 차세요. 그리고 그 연습이 익숙해지고 발차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을 느끼셨다면 무릎을 굽혀서 차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핵심은 사이드킥입니다. 자유형은 옆으로 한 번씩 구르는 동작, 롤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옆으로 누운 자세의 발차기 비중이 큽니다. 킥판을 잡고 한쪽 팔을 쭉 편 뒤 반대쪽 손은 허벅지에 두고 한쪽 얼굴만 잠긴 채 호흡하는 사이드킥 연습을 꾸준히 해주세요. 이때도 발등으로 끝까지 발차기를 눌러차는 데 집중하고 호흡에 힘을 줘서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원리는 알겠는데 나는 왜 아직 25m만 가도 힘들지? 이런 분들 말이에요. 자유형 잘하고 싶어서 유튜브 영상 수십 개 정주행하고 킥판 들고 혼자 1시간씩 발차기하고 몸에서는 락스 냄새가 풀풀 풍기도록 수영해봤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도 그날만 좀 되는 것 같다가 다음날 물에 들어가면
또다시 원점. 조금만 길게 가려고 하면 숨이 턱끝까지 차서 장거리는 엄두도 안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영상을 보며 학습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내 동작을 내가 못 본다는 데 있습니다. 수영은 춤처럼 거울을 보며 바로바로 내 동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다운킥을 캐치 타이밍에 차는지, 코어가 연결됐는지, 정말 무릎을 펴고 차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무릎을 너무 굽혀 차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영상 속에 있는 강사는 절대 나에게 말해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수업은 이미 장거리가 되는 사람의 기록 단축에 맞춰져 있어요. 몇 초 안에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수업이죠.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숨 안 차게 편하게 1000m를 쉬지 않고 완주하는 것, 바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유형 장거리 완성에만 집중한 워터클렌즈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워터클렌즈 특강은 봐도 모르겠는 내 자세를 수업 전후로 수중, 수면 촬영을 해서 머리로 상상하던 내 모습과 실제를 눈으로 비교시켜 드립니다. 둘째, 자유형 호흡 이론과 편하게 장거리 수영을 할 수 있는 자세 만들기로 왜 내가 지금까지 편하게 호흡하며 장거리 수영을 못했는지 그 실마리를 풀어드립니다. 셋째, 신청서에 내어주신 내 문제를 강사님이 미리 검토하고 현장에서 1대1로 진단해 주십니다. 게다가 워터클렌즈 특강은 특강이 끝나도 끝이 아닙니다. 특강 중에 촬영된 영상을 보며 국보급 강사님이 문제 원인과 연습 방향까지 알려드리는 영상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초대해드려서 국가대표 출신 25년 수영 강습 경력의 강사님들이 여러분의 질문에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워터클렌즈 특강은 지난 10개월간 전국 1700명 이상의 특강생이 거쳐갔고 만족도는 4.92점, 전국 12개 지역에서 진행하니 서울까지 올라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워터클렌즈 특강을 그대로 따라하는 업체들이 계속 생길 정도로 특강생 분들이 워터클렌즈 특강에 몰리고 있습니다. 저희 특강은 다른 특강들과 다르게 퀄리티 유지를 위해 회차당 선착순으로 딱 7명만 받습니다. 워터클렌즈 특강으로 진짜 바뀐 분들의 생생한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보세요. 다음 차례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워터클렌즈에서 만나요. 안녕.